네, 군이 북한제로 추정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에 대해 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물론 사후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들도 졸속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들이 적어도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구매하기 위해서 벌써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입니다. 네, 군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오늘 상임위 자리였지만 여기서도 국정원 얘기가 나왔더군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국정원이 수사를 통제했다는 의혹입니다. 초기 수사를 맡은 지역합동조사단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앙합동조사단으로 문제를 넘긴 데 대해 조복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국정원의 한 팀장이 이 결정을 내렸고 장관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합신해서 이것을 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간사기관인 국정원 요원들이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 중앙합심으로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바로 중앙합심으로 넘어가죠. 이게 지금 중앙합심으로 넘긴 게 아마 분단장이 결심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오로지 그 간사기관인 국정원 그 팀장이 그 결정을 합니다. 국정원이 수사를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단을 이끄는 이 기관은 군 기무사령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를 통제했다면 대통령 훈령 제28호 위반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합참 정보본부장이 국정원이 조사단을 이끌었다고 밝혔고 김관진 장관도 시인했지만 오후에는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오후 회의에 출석한 기무사령관도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이 수사를 통제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이 간사기관으로서 지역 합심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통합방위 지침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또 군에는 정상적으로 보고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영공 방어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군 등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밀책이 불가피하니까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또 오늘 어떤 문제가 지적됐습니까? 지역 합동조사단 요원들이 무인기를 맨손으로 만져 지문을 남겼고 원래 남아있던 지문을 일부 훼손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또 무인기가 촬영했다는 사진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누가 어떤 경로로 사진을 유출했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청와대 항공사진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기무사가 마땅히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네. 자, 앞으로 군은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고 하던가요?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들여오기 위해 요원들이 이스라엘에 가 있다는 것이 김관진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레이더망으로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이스라엘제 레이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미 관계 요원들이 이스라엘에 출장을 가 있어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제 새 레이더 도입 예산은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요?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군 당국은 대당 10억 원 정도인 이스라엘 라다사의 RPS-42를 10대가량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무기로서의 가치도 없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